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그의 영토를 점차 넓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 지역에 프랑스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었어요. 나폴레옹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크게 패했어요. 그러면서 영국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나폴레옹을 아예 아주 끝장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요, 영국과 힘을 합쳤어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군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다시 한번 이탈리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군도 다시 공격했지만 져버렸어요. 러시아의 황제인 알렉산드르 1세는요, 예카테리나 대제의 손자였는데 할머니만큼 강인한 의지가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땅의 일부를 나폴레옹에게 넘겨주겠다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나폴레옹은요, 이제 유럽이 그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만은 어쩌지를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영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폴레옹은요,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굶겨서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선박들이 유럽의 다른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런데 스페인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포르투갈은 영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면 포르투갈 자신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조그마한 포르투갈을 그대로 반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스페인 국왕을 끌어내리고 그대로 포르투갈로 향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요, 포르투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잠시도 눈을 돌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도 자신이 맺었던 그 평화조약을 무효로 선언해버린 거죠. 1812년 6월에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러시아로 전진했어요. 누가?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전진을 했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로 60만 명이나 넘었다고 해요. 러시아군은 그 프랑스 대군과 맞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옛날에 러시아가 스웨덴 군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방식인데 너무 추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식이에요. 기다리다가 지친 나폴레옹은 마침내 집에 돌아가자고 명령을 했어요. 10월쯤이 되었거든요.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병사들은 자기들이 불지르고 짓밟았던 러시아의 시골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디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 프랑스 병사들은요,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은 얼어붙은 강을 꾸역꾸역 걸어서 건너갔어요. 55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요, 고작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프랑스에 정복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요, 신이 났어요. 프로이센과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도 이제 끝이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조차 이 오랜 전쟁과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파괴에 대해서 신물이 나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패잔병들을 이끌고 급하게 파리로 돌아왔어요. 바로 그 무렵에 미국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하던 때였어요. 오래전부터 미국의 선장들은 영국인들에게 불만을 엄청나게 품고 있었어요. 영국은요, 나폴레옹과 이 지루한 전쟁을 치르느라고 선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선장들이 바다에서 미국 배들을 붙잡아서 미국 선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해군에 입대를 시킨 거죠. 미국은요, 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바로 영미전쟁, 1812 전쟁이라고 불러요. 영국은 미국하고 싸울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을 상대하는데도 힘이 붙였거든요. 나폴레옹은요, 권력을 잃을세라 황급히 파리로 돌아오고 있을 때 영국은요, 해군의 일부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 군대가 북서 준주를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영국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네, 영국 사람들은 미국을 아주 장악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폴레옹하고 싸우느라 너무 지쳐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은요,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채로 끝이 났죠. 프랑스는요, 나폴레옹에게 당신도 이제 그만 좀 전쟁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영국은요, 나폴레옹을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겠다면서 동맹까지 맺었어요. 이 나폴레옹이 밖에 나간 사이에요. 어느 프랑스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요틴에서 목이 잘린 루이 16세의 동생, 이 루이 18세가 된 남자인데요. 이 남자를 영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황제 자리에 앉힌 거예요. 나폴레옹은요, 패배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유배되었어요. 엘바라고 하는 바위투성이 섬이에요. 나폴레옹은 이제 폭이 11km 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섬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괴물 나폴레옹은요, 엘바 섬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루이 18세가 국민들의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루이 18세는 그 뚱뚱한 몸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넘어져 버렸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옛 부하들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부르봉 왕조의 국왕을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르봉 왕조는요, 지금 루이 18세의 가문을 말해요. 2월의 어느 날 나폴레옹은 엘바섬의 항구에서 자신의 병사들과 금과 총기와 탄약을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싸우러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렸죠. 나폴레옹은 파리를 향해서 진군했어요. 절대군주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촌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한 병사들의 한 사단이 그를 체포하러 왔어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프랑스 국가를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들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너희의 황제를 죽이고 싶은 자가 있다면 당장 나서라. 너희의 지도자들 중에 45명이 나를 다시 불렀다. 네. 병사들은요, 무기를 내리고 박수를 치는 병사들도 있었고, 이렇게 외쳤어요. 황제 폐하 만세. 네. 이 무시무시한 소식을 들은 루이 18세는요, 최고로 높은 장군을 보내서 나폴레옹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은 나폴레옹 바로 곁에서 수많은 전투를 함께 치렀던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하는 척 하다가 바로 나폴레옹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루이 18세는 파리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파리에 도착해서 잃어버린 왕좌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혁명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프랑스 국민을 성직자와 귀족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돌아왔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국경을 향해서 군대를 이동시켰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토를 다시 한번 집어삼킬까봐 나폴레옹이 두려웠던 거죠. 나폴레옹은 72,000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영국군이 진을 치고 있는 워털루라고 하는 그곳으로 진군을 했는데요. 워털루는 지금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남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영국군의 병력은 나폴레옹의 병력과 비슷한 규모였어요. 영국군도 용감하게 싸웠고 프랑스군도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영국군을 지원하러 온 프로이센 군대가 도착을 했어요. 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폴레옹은요, 크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의 병사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 자리를 다시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죠. 모든 것을 단념하고요. 영국군에게 항복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제 이 나폴레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고민했어요. 이윽고 결정이 내려졌죠. 나폴레옹을 무트에서 멀리 떨어진 대서양의 외딴 섬인 세인트 헬레나로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엘바섬보다도 작고 쓸쓸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 작은 섬에서조차도요, 나폴레옹은 영국군의 감시를 받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늘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쓰고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책을 보고 카드를 치고 이따금씩 작은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온 지 2년이 된 어느 날 몹시 배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얼마 가지 않고 죽게 된 거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뼈를 갈아서 생강에 뿌려주시오. 내가 사랑했던 우리 프랑스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언장을 쓰고 몇 시간 후에 눈을 감았는데요. 그 섬에 그대로 묻혔대요. 묘비에는 그의 이름도 새길 수가 없었어요.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